오늘 증시가 정말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과 해외 증시가 크게 상승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까지 급등을 하였고, 오전장까지만 반응이 없었는데 오후장이 돼서야 지수가 끝없이 상승을 해서 2%대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수가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냐 이거를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반응이 왔습니다. 다행히 하락 방향이 아니고 상승 방향이라서 정말 다행이고, 하락 방향이면 580을 깼을 때 인버스를 넣으려 했는데 상승 방향이라서 인버스는 좀 물 건너갔고, 나중에 혹시나 떨어진다면 다시 인버스는 충분히 매수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21일에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일 외교 장관 회담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과 함께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시킨 뒤에 그 배제 조치를 시행일이 28일인가 그런데 그 28일을 앞두고 내일 열리는 것이라서 과연 어떻게 이 한일 관계가 어떻게 개선이 될지 이런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감도 있고, 당장 오늘 주식을 매수하는 게 아니고 내일 결과를 보고선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하고 내일 종가부터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증시가 반등을 했고, 지금은 가볍게 오버나잇을 하거나 2, 3일 정도 주식을 들고 가는 수익 매매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주봉이나 월봉상 황금선을 회복한 상태가 아니라서 적극적으로 큰 금액을 넣기에는 좀 그렇겠지만 부담 없는 금액으로 하루 이틀 주식을 들고 가는 게 현재 상태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이 차트가 여기서 주식을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이 양봉 있죠? 양봉이 꽤 큰 편입니다. 최근 6거래일 동안 지루했었는데 이 6거래일 이후에 터진 양봉이기 때문에 이 양봉을 다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점인 595포인트 이 구간은 필수적으로 지켜줘야지 어느 정도 이 시장이 안정감을 찾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올랐다가 내일 바로 이렇게 음봉이 떠버리거나 아니면 힘도 못 쓰고 1%씩 야금야금 깎아 먹으면서 또 다시 여기를 깨버린다면 이때부터는 다시 인버스 매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랐던 자리를 유지 못한다면 하락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저점을 다시 깨버린다면 595, 원래 계획은 580포인트였죠. 원래 계획이 인버스 진입 기회가 580이었는데 이제는 상승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 가격을 유지 못하고 다시 내려온다면 여기서부터 인버스를 진입할 기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한 자리에는 꼭 유지시켜 줘야 되고, 주식을 여기서 하루 이틀 두고 간다 하더라도 이 595포인트를 깨면 순식간에 장대 음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외적인 이슈가 워낙 많아가지고 증시가 어느 방향으로 튈지 도저히 예측을 하기가 힘듭니다. 증시가 예측하기도 힘들고, 요즘에 뉴욕 증시가 기본적으로 1%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1%대 움직임이 만약 하락일 경우에 주식을 잘못 크게 보유하다가 시초가부터 큰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비중은 크게 잡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부담 없는 금액으로 서서히 금액을 늘려가면서 가볍게 오버나잇 스윙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금액은 나중에 최소한 주봉상으로 황금선을 회복한 다음에 그때 큰 금액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가볍게 접근을 해야 될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반도체 종목들이 오르면서 그리고 돈이 몰리면서 상승을 하였고, 요즘에 제약 바이오, 이 제약 바이오가 코스닥 지수를 좀 업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는데, 근데 제약 바이오로 이제는 지수를 견인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를 좀 올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이 반도체주들이 주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주들이 신고가 돌파하고선 꾸준히 오를 거라고 확신이 들면은 지수가 오르는 것이고,
아니면 여기서 좀 더 오르기 버겁다, 여기가 끝물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조심해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반도체 종목들 언제까지 계속 오를 수도 없고 좀 상당히 버거운 종목들이 많은데, 이 반도체 종목으로 과연 지수를 어디까지 견인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이 바이오가 아무리 거품 덩어리라 하더라도 바이오 종목들이 적절히 섞여줘서 증시가 올라야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좀 수익을 내기가 수월하고 증시가 활기를 좀 찾을 텐데, 최근에 바이오 악재들을 보시면 신라젠까지 그런 것들 보시면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겁나서 투자를 못합니다. 신라젠도 떨어진 상태에서 떨어진 가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다시 방향을 어디 쪽으로 잡을지, 뭐 여기서 음봉이 나온다면 결국 가치가 10,000원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고, 점하 간 다음에 바로바로 수직으로 반등해서 유지 못한다면은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바이오 제약주가 오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 이런 반도체나 최근에 신고가를 찍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지수가 오르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정말 궁금해 하실 겁니다. 장중에 눌림목으로 단타 치는 것은 여전히 똑같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좀 수급이 강한 종목을 사시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습니다. 수급이 좋은 종목은 자리만 잘 찾으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수급이라고 하면 주체가 기관 투자자, 코스닥에서는 기관 투자자가 좀 더 유리하고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비중이 큽니다. 종목마다 차이가 다 있겠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대부분의 종목들을 견인을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상위 종목인 네페스도 기관 쪽에서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관 쪽에서 네페스를 작정하고 매수를 했고, AP 시스템도 기관 쪽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몰리는 종목에 접근을 해서 오버나잇이나 스윙을 하는 게 좋으며, 매수 타이밍은 첫 상승이 나올 때나, 첫 상승이라면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랜 기간 좀 주가가 잠잠하다가 한 방에 급등을 하거나, 그 거래량이 엄청나서 한 방에 급등을 하거나, 아니면은 전 고점을 뚫어주는 돌파형, 수급 돌파형, 그런 매매를 하시는 게 현재 시장에서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장이 안정화되어서 점차적으로 이 종목들을 고점 돌파형 종목으로 바꿔가는 게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MS 오토텍도 최근에 기관들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역시 상승을 하였고, 기관의 수급이 현재 상태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기관 매매 동향, 이 화면을 참고하시고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참고를 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무작정 기관이 샀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그 종목의 거래량이 활발해야 되고 차트가 좋아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오늘 액트로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10,000원을 돌파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보면 기관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죠. 기관들이 엄청나게 들어왔고 고점을 뚫어 주었습니다.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시라는 것이고, 뭐 이런 종목들은 오버나잇을 어떻게 하냐면 종가 기준으로 그 종가가 너무 강하게 윗꼬리가 생기지 않고, 윗꼬리가 어느 정도 있는 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윗꼬리가 길면은 그건 피해야 되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절반을 다 깎아먹은 이런 식의 윗꼬리는 피하셔야 되고, 뭐 적당한 윗꼬리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고점을 뚫어준 완벽한 수급형, 이런 종목을 초보자 분들께서 접근을 하신다면 뭐 일반적인 좀 확신이 없는 종목들보다 확실하게 움직일 수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보고선 또 몰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관심 종목들을 보면 지금 반도체 종목들로 다 돈이 몰리면서 일본 수출 규제나 반사이익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 두 번째 품목을 허가한다는 소식에 영향을 준 것 같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세를 주었습니다. 우선 BMT가 시초가가 좀 괜찮게 나왔는데 다른 종목을 본다고 매매를 못했습니다. 10% 출발해서 22%까지 시세를 주었고 동원수산도 10%까지 올랐다가 시초가를 못 지키니까 무너졌습니다. 이거 두 개는 이제 다시 매매 계획을 이거 세울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하고 미스터 블루도 오늘 저는 손절을 했는데 약간 1% 정도 손절을 했습니다. 9,900원까지 올랐다가 유지 못하고서 무너졌고 이게 아직 추세가 죽은 게 아니라서 나중에 다시 9,700원, 9,800원 뚫어줄 때 재진입을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일단 계속 놔두고 그리고 마니커 FNG 저는 이 종목을 오늘 매매하려고 좀 기대를 했었는데 뭐 뻥튀기가 되더라도 심한 뻥튀기가 아니면 분명히 상승할 때 먹을 자리가 생기는데 그래서 그 잠깐 먹을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좀 봤는데 9시 40분부터 그 잔량이 거의 200만 주였나? 아무튼 2,300만 주로 시작을 해서 이게 장 시작할 때 장 시작 한 10초 전까지 1초 전까지 7천만 주가 쌓였습니다. 매수 대기가 4,000원의 2배인 8,000원에 7천만 주가 쌓였습니다. 동시호가에 체결된 양은 한 15만 주 정도이고 그게 7천만 주가 쌓인 이유가 이 전체 주식수가 1,000만 주죠. 이 주식을 진짜 좋아해서 7천만 주의 대기 물량이 있는 게 아니고 그 7천만 주 물량 대부분이 그 16만 주 체결량 16만 주면 1600명이 100주씩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600명 상위 1600 안에 들기 위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 그 8,000원에 전부 주문을 넣은 것입니다. 당연히 개미 투자자는 와, 이 종목에 아무리 2배라 해도 7천만 원의 대기 물량이 있네 이러면서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하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뭐 대부분의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7천만 주가 쌓인다고 와 좋다 하고선 뭐 8,000원에 7천만 주가 있었으니까 8,000원 이하로 절대 안 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7천만 주는 100주를 배분받기 위해서 주문을 넣는 것이고 그 100주를 받은 사람들은 뭐 아무리 10억, 20억으로 주문을 넣어도 100주 공짜로 받으면은 그 공짜로 받은 게 2배 8,000원에 상장한 다음에 바로 VI가 걸리면서 갭상승을 합니다. 그럼 그 갭상승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주문만 넣었을 뿐인데 100주 받아가지고 그냥 팔면은 뭐 적어도 8,000원에 한 20% 시작이면 16만원 16만원이 땅 파서 나오는 돈이 아닌데 그냥 주문만 넣으면 돈 많은 사람이 주문만 넣으면 받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서로 주문을 넣어서 7천만 주가 쌓인 것입니다. SP 시스템스도 시초가에 거의 3천만 주가 쌓였죠. 신규 상장이 다 그런데 2배 상장하는 종목은 항상 이런 그림으로 폭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2배 상장하는 종목은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고 뭐 SP 시스템스도 거의 반토막 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14,400원에서 8,000원까지 7,950원까지 거의 반토막과 다름이 없고 이 마니커 FNG도 고점이 1,400원 반토막이면 한 5,200원 정도 되겠는데 5,200원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6,000원까지만 가도 거의 심리적으로 반토막입니다. 그래서 2배 상장하는 것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2배 상장하는 거 보고 그냥 관심 종목에만 있지 아예 쳐다도 안 봤습니다.
이게 쳐다도 안 받고 장중에 종목들 그냥 스캔하다가 뭐 22%, 10% 이렇게 머무는 것만 봤지 따로 클릭을 해서 호가창도 보지 않았습니다. 뻔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뻔합니다. 기관들의 경쟁률이나 확약이 높고 시가총액이 작은 상태에서 유통 가능한 물량이 별로 없으면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합니다. 뭐 저도 좋아하지만 좋아하는데 공모가 근처에서 상장을 해야지 좋아하는 것이지 2배 상장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수급은 뭐 볼 필요도 없고 뻔합니다. 기관 쪽에서 쌍끌이 매도, 사모펀드 쪽에서 신나게 매도를 했고 개인들이 이거를 다 받아 먹었죠. 다 받아 먹으면서 이렇게 됐고, 이런 패턴이 2배로 상장하면은 단기간에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날 확률이 진짜 매우 높은데 한 90% 이상이라 확신합니다. 매우 높은데 단기간에 시세를 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 때문에 이 데모나 윌링스처럼 뭐 첫날에 상한가 가고 두 번째 날 갭상승 때문에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반토막이 나고 결국에는 고점에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물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매번 상장할 때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은 학습 효과가 없습니다. 보통 한 번 당하면은 그 당한 거를 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당합니다. 기관들의 폭탄 돌리기를 자진해서 받고 매번 당하는 게 개미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반복이 될지 너무 답답할 뿐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빨리빨리 종목을 보고선 마감을 하겠습니다. 우선 내일 시장에 뭐 그런 우리나라와 일본 그런 협상 이슈가 있고, 그 이슈가 지나가고 종가에 베팅을 해도 좀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무리해서 종목을 접근을 하기보다 그냥 종목을 몇 개 분류해서 그 종목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대금 상에서는 액트로 한 개만 분류를 해놓겠습니다. 액트로를 분류를 해놓고 저는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면, 그냥 시초가에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 뭐 갭상승 출발해서 1200원, 1300원 이렇게 오른다 해도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 다시 만원으로 떨어져서 그 만원에서 9,900원, 9,800원까지 떨어진다면 또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떨어졌다가 다시 만원까지 탄력을 받으면 만원을 다시 회복을 할 때 그때 접근을 할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그림이 나온다면 접근을 하지 않을 것이고, 장 초반에 시작해서 만원까지 내려와서 당연히 만원에서 이 호가 단위가 변경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많이 몰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만원을 깨고선 내려갔다가 다시 만원을 회복할 때 그때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종목이 3개가 있는데 이 중에 안국약품이 눈에 들어옵니다. 안국약품이 분류를 해놨다가 이게 신약물질 그런 소식 때문에 상한가를 바로 갔는데 상한가가 한 번도 안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다음날에 갭상승이 높지 않다면 그때 빠르게 단타로 치고 나올 것이고 계속 보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에 바이오 종목들이 뭐 이런 신약 그런 재료가 나온다 해도 그 다음날 음봉을 맞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대응을 하고, 갭상승이 너무 높으면 10% 이상이면은 그냥 쳐다도 안 보고 접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접근을 했다가 시세를 안 주고 바로 내려버린다면 뭐 눌림목 매매 이런 거 필요 없이 바로 손절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 정도만 가지고 내일 시장에서 뜨는 종목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이거 2개를 보다가 내일은 VI와 거래대금 상위에서 종목들을 잡아내서 새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시장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종가 기준으로 괜찮은 종목을 분류를 해서 종가 베팅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고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